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실적 시즌의 주요 금융사와 항공사들의 3분기 보고서가 예상을 뛰어넘자 투심이 살아났고, 여기에 반도체주가 하락을 딛고 반등을 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모건 스탠리가 3분기 매출과 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어 6% 이상 점프하면서 상승세를 탔고, 유나이티드 항공도 기대 이상의 실적과 4분기 호실적 예상에 12%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로 인해 실적 시즌 초반 미국 기업들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어 S&P 500 기업 중 약 59시 실적을 공개하며 이들 중 79%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에도 9월 주식 랠리를 감안할 때 개인적으로 증시는 단기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하다 생각이 들어 여전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에 시장에선 다시 한번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진행 중이며, 이날 러셀 2000 지수는 1.6% 넘게 올라 3대 지수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죠. 이로 인해 소형주 대 대형주 측면에서 참여도는 확장이 진행되고 있기에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라, 여기에 금리는 하락해 부채가 많은 소기업의 재무 제표에 대한 안도감 역시 시장에 반영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장은 다음 달 열리는 FN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에 주목을 하고 있고, 현재 시장은 연준이 25b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94.2%로 유력하게 반영 중이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이날 공개된 물가 관련 지표는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를 가리켰고, 미국의 9월 수요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4% 하락해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이 같은 수치는 1년 전과 비교해봐도 0.1% 내려진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발표될 9월 소매 판매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어 시장은 0.3%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해. 이 같은 수치는 8월 0.1%보다 높은 수준이라, 만약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소매 판매 결과가 나온다면 증시는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후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전날 ASML의 우울한 분기 실적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폭락을 했지만 이날은 3% 올라 $135로 마감했고, 반면 인공지능 부문을 제외하면 반도체 경기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ASML의 경고로 인해 AMD와 같은 일부 반도체 종목들은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 인해 인텔 역시 중국의 인텔 반도체에 사이버 보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수익 규제 우려가 다시 불거져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이날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확대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코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한편 지금 시장은 ASML의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의 여파가 반도체 전 업종으로 퍼지곤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 같은 현상이 비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부진으로 업체들의 과잉 설비 문제가 불거진 탓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ASML은 실적을 공개한 이후 16% 이상 하락을 했고, 이날 역시 5% 이상 떨어지면서 주가는 단번에 $633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ASML은 기술적 이유로 하루 일찍 공개한 실적 보고서에서 2025년 매출액이 300억에서 350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해 전 세계 반도체 업체 주가는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팬데믹 직후 급증한 BAI 반도체 수요는 당분간 부진할 수 있다 생각이 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우려와 문제는 오로지 ASML만 국한될 수 있기에 엔비디아와 같이 AI로 돈을 버는 기업들은 여전히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수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엔비디아는 최근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에 블랙의 가속 컴퓨팅 플랫폼 설계를 제공하며 AI 인프라 혁신을 가속화한다 밝혔고, 이러한 블랙의 플랫폼의 기본 설계는 OCP에 공유해 엔비디아는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확장 가능한 데이터 센터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OCP 글로벌 서밋에서 엔비디아의 GB200, NVL72 시스템 기계 설계의 주요 요소가 공개될 예정이라, 이 설계는 높은 컴퓨팅 밀도와 네트워킹 대역폭 지원을 위한 렉 아키텍처와 컴퓨팅 스위치 트레드 구조가 포함이 되며, GB200 NVL72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B100 기반의 서버 솔루션이라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젠스당 CEO 역시 OCP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업계 리더들과 함께 개방형 표준을 발전시켜 전 세계 조직이 계속 컴퓨팅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밝혔는데, 이어 테슬라 역시 독일에서 공장 증설 허가가 나왔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 이날은 $221로 마감했고, 테슬라는 10월 10일 로보택시 발표로 인해 주가는 단번에 8% 이상 하락은 했지만
이후 주가는 3일 연속 소폭 오르며 현재는 221달러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죠. 한편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로 움직이는 사이버캡을 지난 10일 공개해 2026년 양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혹평이 쏟아지며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고, 이에 이러한 이유는 자율주행 레벨 4 수준인 로보택시조차 양산하기 쉽지 않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라, 개인적인 생각 역시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인 레벨 5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S&P 500 글로벌은 최근 보고서에서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은 2035년까지 대중에 공개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고, 이러한 이유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을 밑도는 데다 규제 당국의 까다로운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이에 일론 머스크는 2019년 투자자들에게 이듬해 말까지 100만 대의 로보택시를 양산하겠다고 호언을 했지만 4년을 지각한 사이버캣 시제품은 2인승에 불과해 시장의 실망감을 자아냈고,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8월 초 바닥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261달러대까지 올라왔지만 이후 주가는 하염없이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S&P 500은 0.47% 상승해 여전히 22 이동평균선과 52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S&P 500은 2022년 10월 바닥을 친 이후 현재는 60% 넘게 오른 상황이라, 이러한 강세장은 지난 1950년 이후 평균 수명이 5.5년, 그 기간 상승률은 180%에 달했다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이 같은 수치로 앞으로 강세장이 이어질 확률은 높고 더욱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어 나스닥 역시 이날 0.28% 상승하면서 현재는 22 이동평균선에 걸쳐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의 시장은 건전한 경제와 기업들의 이익 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개선에 따른 페드의 금리 인하 완화로 기업들은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 지수는 여전히 상승의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은 이날 소폭 하락하면서 231달러로 마감은 했지만 여전히 주가는 좋은 흐름세를 보여 사상 최고치 코어까지 올라와 있고, 덕분에 애플의 시가총액은 3조 5천 24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시총은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애플의 주가는 지난 6개월 동안 37% 상승했고, 이 같은 상승세는 나스닥 100 지수 평균 상승률 15.5%의 2배가 넘는 수준인데, 이에 애플의 주가의 최근 상승세는 지난달 판매를 시작한 AI 기반 아이폰 출시로 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며, 게다가 10월 15일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아이패드 미니 7을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죠. 여기에 애플은 2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와 주가는 여전히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것이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전날 랠리를 이어가며 67,000달러를 돌파했고, 비트코인의 주요 상승 배경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부각이 돼 그간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트럼프가 지금은 당선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이어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알코아는 장마감 직후 내놓은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9%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반면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는 2억 6,200만 주 이상의 공모를 발표한 이후 주가는 10%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어 철도 운송 회사인 CXX는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미치지 못하면서 현재 장외에서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기술 네트워킹 회사인 시스코는 CT가 중립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날 주가는 4% 이상 상승해 52주 최고가를 기록했고, CT는 인공지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는데, 반면 바이오테크의 노바백스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코로나와 독감을 합친 백신과 일반 독감 백신에 대한 신청을 임상적으로 보류했다 밝힌 이후 주가는 19% 이상 폭락했고, US 뱅크업은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어 이날 주가는 4.7%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어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은 리튬 아메리카스와 합작 투자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날 주가는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